왜 많은 60세 이상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질까요? 매일 걷고, 조깅하고, 등산까지 합니다. 더 노력해야 건강해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시니어 건강을 진료해 온 의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분들이 아무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는 한 가지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60세 이후의 몸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규칙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심장은 점점 단단해지고 혈관은 탄력을 이루며 뼈는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을 때 당신을 강하게 만들었던 운동이 지금은 조용히 몸을 과부하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점은 경고 신호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가슴 통증도 심한 어지럼도 없이 어느 순간 갑자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60세 이후 반드시 멈춰야 할 흔한 운동들, 그리고 심장을 보호하고 관절을 지키며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진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단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그 내용이어야 합니다. 이제 먼저 노화된 몸 안에서 실제로 무엇이 변하는지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평생 한 번도 제대로 듣지 못한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60세 이후의 문제는 몸이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몸이 스트레스를 견디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심장은 젊을 때처럼 빠르게 늘어나고 채워지지 않습니다. 혈관은 갑작스러운 압력 변화에 즉각적으로 적응하지 못합니다. 뼈는 점점 가벼워지고 다공성이 커지며 무거운 하중을 예전처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억은 여전히 젊을 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더 빨리 걷고, 더 무겁게 들고, 더 열심히 운동하려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문제가 조용히 시작됩니다. 몸은 게으르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현재의 상태와 맞지 않는 스트레스를 계속 받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사용하는 엔진은 바뀌었는데 여전히 예전의 규칙으로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활동적인 시니어들이 아무런 경고 없이 갑자기 쓰러지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움직임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규칙을 바꾸지 않은 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60세 이후의 운동에 대한 모든 생각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60세 이후 반드시 멈춰야 할 첫 번째 운동은 숨이 찰 정도의 조깅입니다. 이 말이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조깅은 오랫동안 심폐 건강의 대표적인 운동으로 알려져 왔기 때문입니다. 많은 시니어들은 땀이 많이 나지 않거나 숨이 차지 않으면 운동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젊은 몸의 기준에서 나온 생각이지 노화된 몸의 기준이 아닙니다. 60세 이후 실제로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이렇습니다. 심장 근육은 점점 뻣뻣해지고 이전처럼 쉽게 이완되어 혈액을 채우지 못합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조깅을 하며 심박수를 빠르게 올리면 심장은 빨리 뛰지만 충분히 채워지지 못합니다. 그 결과 혈액 공급은 감소하고 산소 전달은 떨어지며 심장 자체가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노인 심장학 분야의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에서 갑작스러운 고강도 지구성 운동은 심장 사건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특히 호흡이 가빠지고 말을 이어가기 어려운 지점, 즉 개인의 호흡 역치를 넘는 순간 위험은 급격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고가 예고 없이 발생합니다. 가슴 통증도 없고 초기 어지럼도 없습니다. 단지 심장이 감당할 수 없는 과부하가 갑자기 걸릴 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운동 강도를 정해야 할까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기준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대화 테스트입니다. 걸으면서 편안하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면 심장은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으며 안전한 범위에서 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몇 마디 말도 숨을 고르지 않으면 할 수 없다면 그 순간 이미 강도는 너무 높은 상태입니다. 60세 이후의 목표는
심장을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안정적이고 조절된 움직임으로 심장을 돌보는 것입니다. 조깅을 좋아하신다면 움직임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식을 바꾸면 됩니다. 조깅 대신 빠른 걸음으로 걷고 평지를 선택하십시오. 속도보다 리듬과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심장이 절박하게 일하도록 만들지 말고 차분하게 일하게 해야 합니다. 이 영상 전체에서 단 하나의 규칙만 기억해야 한다면 이것입니다. 말을 할 수 없다면 반드시 멈추십시오. 다음 부분에서는 조깅보다 훨씬 쉬워 보이지만 잘못하면 무릎과 균형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활동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60세 이후 시니어들이 반드시 다시 생각해야 할 두 번째 활동은 내리막길 걷기. 특히 등산이나 산책 후 내려오는 구간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오르막이 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화된 관절에게 가장 위험한 순간은 올라갈 때가 아니라 내려올 때입니다. 내리막을 걸을 때다 내 무릎 관절에는 체중보다 훨씬 큰 힘이 반복적으로 가해집니다. 정형외과 연구에 따르면 내리막 보행 시 무릎 관절이 받는 하중은 매 걸음마다 체중의 3배에서 4배에 달할 수 있습니다. 체중이 약 60kg인 시니어라면 무릎은 한 걸음마다 180에서 240kg에 가까운 압력을 반복해서 견뎌야 합니다. 젊은 연골은 이런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화된 연골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복적인 내리막 하중은 연골 마모를 빠르게 진행시키고 무릎 골관절염을 조용히 악화시킵니다. 통증이 즉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시니어들은 괜찮다고 느끼지만 손상은 이미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절 마모보다 더 큰 위험은 낙상입니다. 시니어에게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엉덩이 골절은 독립적인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고관절 골절 후 1년 이내에 심각한 합병증으로 생명을 잃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내리막길 걷기가 위험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관절 과부하와 균형 불안정이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더 안전한 선택은 무엇일까요? 자연 속 걷기를 즐기고 싶다면 가파른 경사보다는 평탄한 길을 선택하십시오. 하중이 관절에 고르게 분산되는 길이 훨씬 안전합니다. 부득이하게 경사진 길을 걸어야 한다면 지팡이 하나가 아니라 2개의 워킹폴을 사용하십시오. 이는 무릎 부담을 줄이고 균형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60세 이후 무릎을 보호하는 것은 편안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독립성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다음으로는 상쾌하고 건강해 보이지만 노화된 심장을 몇 초 만에 충격에 빠뜨린 60세 이후 시니어들이 반드시 중단해야 할 세 번째 활동은 찬물 샤워, 얼음 목욕, 그리고 차가운 물에서의 수영입니다. 많은 분들이 찬물이 건강에 좋다고 믿습니다. 얼음물에 들어가 면역력이 좋아지고 몸이 강해진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젊고 회복력이 뛰어난 신경계를 기준으로 한 이야기이지 노화된 몸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60세 이후에는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대한 신체의 적응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차가운 물이 피부에 닿는 순간 혈관은 즉시 강하게 수축합니다. 이를 냉수 쇼크 반사이라고 부릅니다. 젊은 사람의 심혈관계는 이 변화를 견딜 수 있지만 노화된 심혈관계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찬물에 노출되는 순간 혈압이 몇 초 만에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탄력을 잃은 혈관을 가진 시니어에게 이 급격한 혈압 상승은 심장에 과부하를 주거나 뇌에 약해진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찬물 목욕이나 차가운 수영장에서 시니어들이 갑자기 쓰러지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문제는 운동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충격입니다. 그렇다면 물속 운동은 모두 위험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속 운동은 시니어에게 매우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에서 해야 합니다.
30도에서 34도 정도의 온수풀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관절의 부담을 줄이며 혈관을 안정된 상태로 유지해 줍니다. 천천히 물속을 걷고 부력을 이용해 관절을 보호하십시오. 몸에 충격을 주는 대신 물이 몸을 지탱하도록 해야 합니다. 60세 이후의 건강은 극단에서 오지 않습니다. 안정성에서 옵니다. 다음으로는 겉보기에는 매우 안정적이고 강해 보이지만 잘못하면 혈압을 조용히 폭등시키는 운동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60세 이후 반드시 주의해야 할 네 번째 운동은 숨을 참은 채 무게를 드는 근력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근력 운동은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 골밀도 균형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진짜 위험은 운동을 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 때 많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숨을 멈춥니다. 힘을 더 내기 위해서입니다. 이 행동을 의학적으로는 발살바 호흡이라고 부릅니다. 이 순간 몸 안에서는 매우 위험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숨을 참으면 흉부 안 압력이 급격히 올라가고 그 결과 혈압이 몇 초 만에 폭등합니다. 임상 연구에 따르면 숨을 참은 상태에서 무게를 들을 경우 수축기 혈압이 정상 수준에서 단숨에 200mm 이상, 일부 시니어에서는 200 이상까지 상승하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탄력을 이루는 노화된 혈관에게 이런 급격한 압력 상승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뇌졸중, 심장 리듬 이상, 갑작스러운 실신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실제로 시니어의 운동 중 응급 상황 중 상당수는 무게 그 자체가 아니라 숨을 참은 상태에서의 압력 상승 때문에 발생합니다. 하지만 해결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무게를 들거나 밀 때 절대로 숨을 참지 마십시오. 힘을 쓰는 순간 입으로 천천히 내쉬십시오. 호흡을 계속 흐르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위험한 혈압 상승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무게를 줄이고 반복 횟수를 늘리십시오. 60세 이후의 목표는 최대 힘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을 지탱해주는 안정적인 힘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관절에는 부담이 없어 보이지만 오래 지속하면 신경과 혈액순환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운동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60세 이후 시니어들이 반드시 다시 생각해야 할 다섯 번째 운동은 쉬지 않고 오래 타는 자전거 운동입니다. 자전거는 흔히 무릎에 부담이 적은 운동으로 권장됩니다. 실제로 페달링 자체는 관절에 비교적 부드럽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페달이 아닙니다. 문제는 오랜 시간 앉아 있는 자세를 끊지 않는 것입니다. 좁고 단단한 안장에 장시간 앉아 있으면 엉덩이 사이, 즉 회음부 부위에 지속적인 압박이 가해집니다. 이 부위에는 다리와 골반으로 가는 중요한 혈관과 신경이 지나갑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지속적인 압박은 해당 부위의 혈류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1시간 이상 쉬지 않고 자전거를 탈 경우 골반과 하체로 가는 혈류가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저림, 감각 둔화, 신경 자극, 순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 이런 압박은 전립선 증상 악화나 성기능 저하와 연결될 수 있고 여성의 경우에는 골반적 근육 약화, 방광 조절 문제, 만성 골반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점은 이런 저림이나 감각 감소를 운동할 때 흔한 느낌으로 착각하고 계속 운동을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간과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오래 자전거를 탄 직후에는 다리 감각과 반사 반응이 일시적으로 둔해질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전거에서 내려 걷다가 넘어질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더 안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간단한 규칙을 기억하십시오. 30분 자전거를 탔다면 반드시 내려서 5분간 걸으십시오. 이 짧은 휴식만으로도 혈류는 회복되고 신경 압박은 풀리며 균형 감각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또한 폭이 넓고 쿠션이 충분한 안장을 사용하고
핸들바를 너무 낮게 두지 마십시오. 몸이 과도하게 앞으로 쏠리는 자세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전거가 문제는 아닙니다. 끊지 않고 타는 방식이 문제입니다. 마지막 운동에서는 많은 시니어들이 좋아하지만 한 가지 움직임이 노화된 척추를 조용히 위협하는 활동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60세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여섯 번째 운동은 몸통을 강하게 비트는 전력 골프 스윙입니다. 골프는 겉보기에는 매우 부드럽고 안전해 보입니다. 달리거나 점프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시니어들이 괜찮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골프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은 걷기가 아니라 스윙 동작 자체입니다. 전력으로 휘두르는 골프 스윙은 척추에 매우 큰 회전력과 비틀림 힘을 가합니다. 젊을 때는 척추 디스크가 유연하고 수분이 풍부해 이런 힘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뼈의 밀도는 감소하고 디스크는 수분을 잃어 회전 스트레스에 훨씬 취약해집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화된 척추는 갑작스러운 비틀림 동작에서 압박 골절이 발생할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더 위험한 점은 이 골절이 즉각적인 극심한 통증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니어들이 단순한 근육통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골프를 치다가 척추 손상이 악화됩니다. 척추 압박 골절의 장기적인 결과는 매우 심각합니다. 키가 줄어들고 등이 앞으로 굽으며 폐활량이 감소하고 소화 기능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결국 활동 감소, 근력 저하, 독립성 상실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60세 이후에는 골프를 완전히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스윙의 방식만 바꾸면 됩니다. 스윙 범위를 최소 절반 이상 줄이십시오. 허리를 강하게 비트는 동작은 피하고 팔과 어깨를 사용해 부드럽게 움직이십시오. 거리나 파워가 아니라 균형, 리듬, 조절에 집중해야 합니다. 60세 이후의 골프는 뼈의 한계를 시험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협응력과 안정성을 기르는 운동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목록 중 단 하나만 바꿔야 한다면 이 변화를 선택하십시오. 척추를 지키는 것이 미래의 독립성을 지키는 길입니다. 60세 이후의 진짜 해답은 운동의 강도가 아닙니다. 지속성, 타이밍, 그리고 조절입니다. 안전한 하루 운동 루틴은 아침에 몸을 부드럽게 깨우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침대에서 바로 일어나기 전에 발목을 천천히 돌리고 팔을 가볍게 움직이며 호흡을 느리게 가다듬으십시오. 이 짧은 준비 과정만으로도 심장을 안정시키고 어지럼이나 낙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아침이 지나면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속도의 평지 걷기를 선택하십시오. 20분에서 3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의 걷기는 심혈관 순환을 돕고 관절을 보호하면서도 몸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습니다. 오후에는 앉아 있거나 지지대를 활용한 가벼운 근력 운동을 추가하십시오. 체중을 이용하거나 탄성 밴드를 사용하고 동작은 천천히, 호흡은 끊기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녁에는 몸을 흥분시키는 운동 대신 관절을 이완시키는 움직임을 선택하십시오. 부드러운 스트레칭이나 따뜻한 물에서의 걷기 운동은 긴장을 풀어주고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길고 힘든 운동보다 짧고 단순한 움직임을 올바른 시간에 하는 것이 60세 이후의 몸을 훨씬 더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오늘 영상에서 한 가지만 기억해야 한다면 이것입니다. 60세 이후의 운동은 의지력의 시험이 아닙니다. 몸을 돌보는 행위입니다. 더 강하게 밀어붙일 필요도, 더 빠르게 움직일 필요도, 누군가에게 증명할 것도 없습니다. 진짜 건강을 지켜주는 것은 당신의 몸이 안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움직임을 하루하루 선택하는 것입니다. 호흡을 조금 더 느리게, 노력을 조금 더 가볍게, 타이밍을 조금 더 현명하게, 이 작은 선택들이 부상의 위험을 줄이고 심장과 관절을 보호하며 더 오랫동안 독립적인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몸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한 걸음만 시작하면 충분합니다.
이 영상이 운동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당신이 아끼는 사람과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부터 더 안전하게 움직일 준비가 되었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60세 이후에도 넘어지지 않고 더 강하고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돕는 간단한 균형과 근력 습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